한때 밤새 게임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드라마를 정주행하느라 매일 아침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패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자주 피로감으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는 수면 전문가들과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8가지의 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팁은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쉬워 보였으나 몸이 실제로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점차 안정된 수면 사이클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진다거나 노트북을 보던 습관을 버리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면서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푸르고 차가운 화면 대신 따뜻한 분위기에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하루에 30분가량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저녁 가볍게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이 적절히 피로해져서 잠에 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커피를 너무 자주 마셔서 오후 늦게까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적은 차로 교체하고 술은 어쩌다 친구들과 만나서 한두 잔 마시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깊고 평화로운 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릴렉스 시간 갖기였습니다. 목욕을 하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요가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커튼을 설치하고 따뜻한 색감의 침구와 편안한 매트리스를 선택하면서 침실을 수면에 최적화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조용한 환경은 잠을 잘 이루게 해주었고, 귀마개를 이용해서 외부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침대는 오로지 수면을 위한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습관을 버림으로써 침대에 눕는 순간 곧바로 잠에 빠져들 수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숙면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퇴근 후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심신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8가지 수면 팁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확실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이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된 지금, 매일매일 더욱 생기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매일 건강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상 내에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곤 합니다. 일단 아침부터 시작해봅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기 힘들다면 침대에서 몇 가지 스트레칭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팔 스트레칭은 밤새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칭을 끝내고 나서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완전히 깨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출근길은 우리의 또 다른 운동 기회입니다. 만약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짧은 거리는 걸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걷는 것은 우리의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 걷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죠. 직장에서의 점심시간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리를 떠나 산책을 한다면 몸을 풀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책 중에는 경치도 감상하고 주변 환경을 느껴보세요. 이는 심리적 안정감 또한 주며 오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공간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하체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쿼트 몇 번만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동 루틴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일을 마친 후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짧은 홈트레이닝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양한 운동 앱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루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보통 전신을 자극하며 장시간의 운동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물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요가나 명상 같은 정적인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건전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운동은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지속한다면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밝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때 나는 일과 생활 모두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잠들기 전에도 다음날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나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한 친구와의 수다 중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친구가 추천해준 몇 가지 전략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어 목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매겨 중요성에 따라 A, B, C로 나누었다. A는 반드시 오늘 완료해야 하는 일, B는 가능하면 오늘 끝내면 좋은 일, C는 내일로 미뤄도 괜찮은 일이었다. 다음으로 매일 아침 그날의 목표를 설정하고 완료해야 할 각 할당량을 작은 단위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하루에 몇 시간, 어떤 시간대에 집중할지 계획을 세웠다. 또 휴식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했다. 규칙적인 휴식과 적절한 운동은 하루의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5분만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기 싫거나 부담스러운 일도 우선 5분만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시작하자마자 일이 생각보다 수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 관리 전략을 거의 2달간 꾸준히 적용하면서 놀랍게도 나는 매일의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뿌듯함이 가득했고 자연스럽게 잠자리에서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실패했던 날도 많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럴 땐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계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 믿었다. 시간을 관리하는 동안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일을 효율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삶 자체를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배움을 얻은 셈이다. 어느덧 스트레스로 가득 차던 일상이 적절히 조율된 시간 관리 덕분에 균형 있고 활기찬 일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내가 써온 시간 관리 법칙들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건강에 관심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오랫동안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 음식 중심의 식단으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곤을 넘어서 깊은 피로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주변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전문가인 친구 소희가 있었는데 그녀는 민수에게 식단 관리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식사의 필요성을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소희는 먼저 민수가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영양일기를 써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민수에게 균형 잡힌 식단의 기본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소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해.
이들은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로 나눌 수 있어. 그녀는 민수에게 몇 끼니 각각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이야. 지방은 너무 많이 먹거나 불포화 지방산을 피해야 하지만 건강한 지방은 세포와 호르몬 기능에 중요해.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의 여러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소희와의 대화를 통해 민수는 매일 일정량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고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실제로 밥과 반찬의 구성 예시를 제시하며 민수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소희의 조언에 따라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건강한 오트밀과 과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는 야채가 풍부히 들어간 샐러드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닭가슴살을 추가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연어, 구이나 두부 요리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그 과정을 귀찮아하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몸은 건강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더욱 에너제틱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운동하는 동안에도 체력 저하를 덜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수의 변화를 알아보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즐기려는 그의 태도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식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며 이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만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건강한 삶의 의미는 민수의 인생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